안녕하세요. 당면한 귀한 정보를 자산으로 만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바로 한미동맹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아주 거대한 거래에 대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밑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죠. 자, 시간을 좀 돌려보죠. 2025년 10월 아주 역사적인 도시 경주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한국과 미국 두 정상 간에 아주 중요한 회담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한마디 요청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게 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결단해달라.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청이죠. 이 한마디로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원해왔지만 말조차 꺼내기 힘들었던 이 민감한 군사 문제가 한미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테이블 위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경주에서의 대통령의 간청. 이 순간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경주 회담의 배경을 좀 보면요. 워싱턴 회담 2달 뒤에 열렸고 주로 경제 안보랑 동맹 현대화 같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활의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했고요. 그래서 AI니 바이오니 우주 탐사니 하는 기술 번영 MOU도 맺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경제 이야기들 속에서 이 잠수함 협력 제안은 정말 모든 걸 압도하는 게임 체인저였던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죠. 파도 밑의 위협.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한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이 첨단 기술,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바다 밑에서 우리를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죠. 지금 북한이 뭘 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 전략 핵잠수함 SSBN이라는 걸 만드는데 속도를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핵미사일을 싣고 바닷속 깊은 곳에 숨어 다닐 수 있는 잠수함이에요. 만약 북한이 이걸 갖게 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한반도의 군사균형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가진 디젤 잠수함으로는 안 되는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디젤 잠수함은 비유하자면 숨을 참아야 하는 잠수부 같아요. 결국엔 숨을 실어 물 위로 올라와야 하거든요.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니까요. 그때가 제일 취약한 순간이죠. 반면에 원자력 잠수함은 그냥 물속에 사는 물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달이고 물 밖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속도도 두세 배나 빠르고요. 자, 숨 참고 뛰는 사람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바로 한국이 이걸 생존의 문제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한국의 궁극적인 대응무기. 이렇게 커지는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내놓은 카드는 과연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면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잠수함 몸체. 이건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죠? 4,000톤급 잠수함 설계하고 만드는 기술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엔진 역할을 할 소형 원자로. 이것도 문제 없어요. 우리가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을 적용하면 되거든요. 자, 몸체 만들었고 엔진도 준비됐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이 엔진을 돌릴 연료입니다. 바로 이 핵연료가 우리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건 SSN, 즉 공격 원자력 잠수함이에요. 핵 무기를 싣는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이라는 거죠. 무기는 지금처럼 어뢰나 순항미사일을 싣는 거고요.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통령도 이 점을 명확히 했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의 거절. 자,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인데요. 우리는 기술도 있고 다 준비됐는데 미국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 된다고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핵 비확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혹시라도 이 기술이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해군용 핵기술 이전은 아주 엄격하게 금지해왔어요.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죠. 그래서 한국 같은 핵심 동맹국이 아무리 요청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No. 근데 재미있는 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인도는 러시아랑 프랑스 도움을 받아서 결국 만들었고요. 브라질도 프랑스랑 손잡고 지금 건조 중입니다. 호주는 아예 AUKS라는 동맹을 통해서 미국, 영국한테 통째로 받기로 했죠. 그럼 한국은? 우리는 선체도 원자로 기술도 다 있는데 딱 하나
연료가 없어서 막혀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파트너는 오직 미국이었고 그 미국이 문을 닫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수십 년간 이어진 우리의 딜레마였던 거죠. 자, 5번째 파트입니다. 모든 것을 바꾼 정상회담. 그런데 바로 그 경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워싱턴의 그 굳게 닫혔던 문이 조금씩 열릴지도 모른다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맹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는 그냥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일방적인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아주 실용적인 모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워라. 대신 우리도 돕겠다. 우리 경제에도 투자해라. 그럼 우리도 너희에게 필요한 기술을 공유하겠다. 이런 식의 서로 주고받는 패키지 딜로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잠수함 기술의 마지막 열쇠를 받는 그런 그림입니다. 실제로 워싱턴, 특히 트럼프 행정부 주변의 핵심 인물들 입에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방부 관리였던 엘브리지 콜비 같은 사람은 이제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전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도 협상을 통해 풀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죠.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은 한국이 강해지는 걸 핵 확산 위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데 꼭 필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재구성되는 동맹.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한미동맹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한미동맹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묶인 관계를 넘어서 훨씬 더 포괄적인 기술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 산업, 그리고 최첨단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엮여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투자가 고용으로 그리고 공급망으로 이어지는 이런 단단한 경제적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 이제 한미동맹은 그냥 말로만 하는 동맹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기술 동맹이 된다는 거죠. 맨날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서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훨씬 더 튼튼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새로운 기술 동맹이 북한 같은 적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이 될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하죠. 한국의 이런 강력한 군사력 확보가 혹시 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신호탄이 되지는 않을까? 한미동맹의 새로운 챕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죠.